구성요건조 고입니다. 1번 문제 17년도 일반 경찰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면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 증명서를 작성했잖아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없다고 봤죠. 많이 보았던 판례이고 업무방해죄 나왔네요. 반드시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그쵸?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문들도 전부 다 강론책감에서 나와 있어요. 자, 3번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얘기잖아요. 그쵸?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명예전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아니한 채 판단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고의가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틀렸네요. 이 지문도 쭉 읽어보시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판례들 있죠. 1번, 2번, 3번은 다 알죠. 모르는가? 알잖아요. 그쵸? 알면 지우세요. 알면 지우고 알면 지운다. 여러분이 지우세요. 여러분이 지워라. 내가 아는 것만 지우세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지워버리시고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시고. 됐죠? 자, 2번 볼게요. 18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1번 풀었죠? 방금 풀었잖아. 1번에서요. 그래서 1번 제가 지워버릴게요. 1번은 지운다. 자, 2번 봅니다. 무슨 사건이죠? 긴급피난에서 나오죠. 피족의 양식장 사건인데 선박의 닷줄을 7샤클로 늘여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뭐죠? 피족의 양식장을 덮쳐도 어쩔 수 없다는 손괴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괴죄의 범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과실에 의한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됐던 판례예요. 어쨌든 주관적 구성요건적 요소는 인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3번은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둘렀다. 그런데 밑에 줄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뭐죠? 착오 문제죠. 착오 문제. 착오 문제인데 무슨 착오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병에게 맞았잖아요. 타격의 착오죠. 타격의 착오다. 근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하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판례 한다 그랬어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돼요.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갑은 상해죄 죄책을 진다. 맞죠? 자, 그 다음 고의가 인정되려고 하려면 내심에 있어야 되는데 발생 사실이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뭐뭐 등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뭐뭐한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라면 발생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주의하여야 한다. 맞는 것 같나요? 보통 우리가 판례 같은 경우, 오늘날의 다수들 같은 경우는 절충설 입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 플러스 일반인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일반인 플러스 행위자 또는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다 오는 것은 오늘날 취하고 있는 판례라든지 다수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하면 두 번 마지막 줄이네요. 일반인이 아니라 이것을 해설 나와 있죠. 행위자 동그라미 입장에서 그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본 강의 때 나는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때 기본서는 있어요. 기본서 이 판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거기서 마지막 줄에 일반인 밑줄 그시고 행위자 밑줄 그시고 출제된 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2번, 3번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워버리시고 4번도 기본서에 가서 체크를 해두시고 4번도 그래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3번 갑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검찰적 문제인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생각나죠? 그쵸? 이 그림 생각나죠? 이 고의가 여기 있죠? 그리고 위에 것이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되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상황들, 가중, 감경 요소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조각사회라든지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그 다음에 뭐 상습성, 보호부 이런 것들은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본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이 교재를 봐보시면, 자, 공무원이라는 건 뭐죠? 주체죠, 주체. 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이 된 때가 뭐죠? 된 때가 객관적 처벌 조건이잖아요. 객관적 처벌 조건은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에서 공공위험 발생이 뭐죠? 구축위험범이잖아요. 구축적 위험범. 여기서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는 구축위험범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 야간이라는 상황이 뭐예요? 행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원래 고의 인식 대상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는 이 검찰직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검찰직 문제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년도에 경찰 간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승진해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승진 시험이라든지 일반 채용 시험이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비 좀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갑니다. 역시 고의 대상인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공무원이라는 거 주체니까 맞죠? 동그라미 치시고, 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친족 상도례 아니죠? 그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거 수단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소는 아니죠?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우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자, 고의 인식 대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경감법 문제입니다. 자, 고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맞죠? 이때 신부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건 맞죠?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친족 상도례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식 대상이 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직계존속 객체니까 인식 대상 맞죠? 근데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판단하지 행위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폭행 협박은 수단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거 맞고 상습성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밑줄 그시고, 추상적 위험범 밑줄 그시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위법성 요소, 이것은 고의 대상이 되지 않죠?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밖에 없네요. 답은 2번.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자, 판례 따른다 그랬습니다. 판례는 인용설 또는 용의설자 입장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인식 나와 있고 용이 나와 있으니까 맞네요. 2번 약 3분간 눌렀다, 계속 눌렀다, 고의가 있죠. 그 다음 범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307조 2항 허위사실도 똑같이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자명예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4번은 주거침입할 때 나오는 판례죠.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가 있으면 주거침입죄 고의는 인정됩니다. 인정된다 해야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알고 있는 거 지우세요. 1번 알죠? 2번도 알잖아요. 지우시고, 알면 지우시고. 3번도 알면 지우시고. 다 교재 기본서에 다 있어요. 다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어딘가 있어. 알면 지우세요. 자, 7번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자, 고의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검사에게 있죠. 피고인 틀렸다.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310조하고 263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니은입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했을 때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해 줄 수 있죠?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이 뭐예요? 미필적 고의잖아요. 틀렸습니다. 반에. 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죄의 고의를 인정해 줄 수 있죠? 사기죄가 됩니다. 4번. 자,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적법한 공고를 거치면 다 안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고의가 탈락된다고 봤습니다.
옳게 설명한 것은 디귿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 라고 했을 때 팔라가 뭐라고 했어요? 절도죄의 고의를 인정한다 그랬나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틀렸고 2번을 보시게 되면 뭐뭐가 기재되어 있고 경고문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추단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다.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무고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없네요. 정답은 4번.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3분간 눌렀는데 계속 눌렀다. 풀었잖아요? 풀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앞에랑 중복되잖아요. 이건 앞에 거랑 중복되잖아. 그러면 제가 지운다고요. 자꾸 지워야 돼요. 자꾸 지워야 돼요. 중복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판례들은 지워버리세요. 자꾸 볼 때마다 양을 늘려가야지 수험생들이 자꾸 공부를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볼 때마다 자꾸 양을 늘려가. 응?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자, 2번 볼게요.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원인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강론칙에 그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택시 운전사를 의무 경찰을 택시 운전사가 들이받은 사건 생각나시죠? 그랬을 때 범퍼 부분으로 의무 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죠? 맞습니다. 특수공주방이 아니라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했다고 했을 때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맞죠? 맞죠? 정답은 1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라고요. 2번도 알고 있다면 지워버리시고 3번이나 4번 알고 있다는 거 다 빨리 지우세요. 됐죠? 자, 10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살인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면 충분하죠? 충분하지? 근데 부족하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희망하거나 의역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쵸?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자, 뭐뭐임을 제외하고 형법의 원칙에 따라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맞죠? 고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과실이잖아요. 보충관계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과실범 파트 할 때 나옵니다. 이 판례. 그 다음 변제 공탁한 것을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가고서도 손을 쓰지 아니한 바람에 이것이 타인에게 경락됩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즉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맞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빨리빨리 지우세요. 자, 다음 1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물죄에서 작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틀렸습니다. 미필적 인식 갖고 안 되는 게 없어. 거의 웬만하면 다 돼요. 답은 1번. 자, 2번. 그래.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방조범은 방조범 파트에 나오죠? 방조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의 고의라 그래요. 알면 지우시고 고의를 부정할 때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빨리 지우세요. 지웠죠? 자, 다음 1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래, 똑같다니까? 인식이나 예견이 있으면 족하다. 그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맞고.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요.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맞지? 풀었지? 풀었잖아요. 앞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울게요. 지운다. 자, 3번 볼게요.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통지가 있으면 다 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고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금전 편취 목적이 있었다. 다른 경로로 입수를 했다. 방조죄의 고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기죄의 고의이지 방조죄의 고의가 아니잖아요. 정답은 4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강론책 방조할 때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빨리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1, 3, 4에서 알고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빨리. 자, 다음 13번 갑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지금 문제가 살인죄 고의예요. 살인죄 고의. 문제를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자, 각이 긴 목재니까 각목이잖아요. 머리를 쳤네요. 머리를 쳤다는 것 자체가 살인죄 고의가 있다고 봤잖아요. 그쵸? 동그라미다 이거예요. 그 다음 총알이 장전되어 있던 엽총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사되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오발이야? 오발이라고 자기는 오발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지만 총알이 장전되어 있던 총을 상대방을 향해 겨눴다는 것 자체가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의가 있어요. 다음 2번은 뭐죠?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빈사 상태 빠지자 뭐뭐라고 오인하였고 떨어뜨렸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상해죄 고의잖아요. 상해죄 고의. 상해죄 고의이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고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살인죄 고의를 묻고 있잖아요. 정답은 디귿이 틀렸다. 그리고 리을을 보시게 되면 무술교관 출신이 무술 동작을 취하면서 울대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없는 것은 정답이 2번이네요. 자, 14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문제. 자,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 이게 뭐죠? 미필적 고의죠. 기본 강의 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면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 인도받을 당시 작물임을 몰랐다가 그 후에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뭐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작물 취득이 됩니까? 작물 취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취득죄라고 하는 것은 취득죄가 성립을 하려면 취득할 당시에 작물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도받을 당시 작물임을 몰랐다 했기 때문에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판례 작물죄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종합하여 판단한다. 맞죠?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이미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즉 전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공과가 되었다고 하면 무면 운전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배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세요. 자, 다음 15번. 자,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형수인 A를 죽일 의도로 몽둥이를 들고 후려쳤는데 등에 업고 있던 A가 등에 업고 있던 B의 조카인 두세 된 머리 부분에 맞았다. 그래서 B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지? 타격이 차고죠. A를 향해 쳤는데 B가 맞았기 때문에 타격이 차고입니다. 그렇죠? 판례 뭐라 그래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죽은 자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그래서 기억이 동그라미.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낙과 쇠파이프로 팔, 다리, 머리를 내리찍었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치료받던 중에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 콜라김밥 사건이죠? 라고 했을 때 살인 미수였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살인 기수가 됩니다. 그쵸? 콜라김밥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이긴 하지만 이 인과관계를 단절시켜주지 못한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인과 단절이 안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동그라미네요. 자, 디귿번 유명한 판례이죠. 아파트에 감금했고 바카스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외출을 떠났다. 방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와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했죠. 디귿 동그라미. 자, 미인벌은 부작위범 할 때 나오는데요. 저수지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즉 뭐야?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지인적죄가 발생했죠. 밀가에 떨어졌는데 빠지게 하였고 구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뭐가 돼요? 동치성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도 동그라미. 정답은요. 4번이다. 이게. 됐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빨리 익혀두시고 고2범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앞에서 몇 번인가요? 3번, 4번, 5번처럼 그렇게 고의 인식 대상인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도 빨리 익혀두시고 다시 한번 기본서에 있는 고2번 파트에 있는 그 판례 등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